굴만 먹으면 아연 흡수가 팍팍 돼가지고 이 혈장 아연 수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양의 검은 콩이랑 먹으면 흡수가 이 피크 칠 때 기준으로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피트산이 많은 옥수수랑 먹으면 이게 그냥 아예 아무것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곡물과 콩류, 견과류 등 식물의 씨앗 식품에 많다고 꽤나 잘 알려진 항영양소 피트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트산이란 게 원래 뭐냐 하면, 피트산은 온디 식물의 씨앗 속 인과 다른 필수 미네랄의 튼튼한 저장고예요. 종자에도 있고 특히 겉껍질, 겨와 깍지 등 바깥에 있는 것들에 이제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식물의 씨앗이라는 게 쌀이나 호두처럼 가을쯤에 열리는 게 많고, 또 다른 동물이 와서 꿀꺽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식물이 열렸다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이제 겨울이 코앞이라서 추워지는데 새싹을 틔웠다간 바로 얼어 죽을 거고, 동물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혹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 큰 돌 위에 떨어졌는데 돌 위에서 새싹을 틔워도 죽을 거잖아요.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씨앗에 알맞은 생장 환경이 올 때까지 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전들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피트산은 그중 특히 미네랄 저장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요. 건강하게 자라고 생활하는데 미네랄이 필요한 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라는 게 이 피트산이라는 튼튼한 창고 안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비나 바람에 다 씻겨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동물 뱃속에서 뽀로록 흡수돼서 동물 배만 불려줄 수가 있으니까 식물이 언젠가 싹을 틔울 환경이 올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미네랄들을 꼭 붙들고 있으려고 만든 게 이 피트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식물학 백과에 나오는 식물의 미네랄 저장고를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이게 식물 입장에서는 미네랄 저장고지만, 미네랄 창고지만 동시에 그 식물을 먹는 동물에게는 항영양소이자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새끼를 먹어치운 동물이 밉고, 그러니까 쉽게 소화를 못하고 가능하면 아프거나 죽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식 새끼들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피트산이 우리 신체에 끼치는 대표적인 악영향 3개를 알아보면, 첫째로 미네랄 흡수 저해가 있어요. 피트산의 항영양적 기능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부분이죠. 일단 피트산을 분자 구조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피들이 인이에요. 피트산 하나당 인을 6개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6개죠. 그리고 씨앗에 들어있는 인은 80%가량이 이렇게 피트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동물은 이 피트산을 분해할 능력이 어떤 동물이든 아예 없어요. 뭐 소나 이런 애들이 분해할 수 있는 건 걔네 위 속에 있는 균들이 분해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씨앗 식품에 인이 얼마가 있다 한들 우리 건강에, 특히 뼈 건강에 필수적인 이 인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트산의 작용이 이 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미네랄들에까지 마술을 뻗는다는 건데요. 예전 옥설사님 영상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인에 달린 OH 수산화 이온 중 결합력이 약한 이 수소 이온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 6개의 팔이 각자가 이가 양이온인 칼슘, 아연, 마그네슘, 철분,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랑 강력하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트산에 결합되는 순간 우리가 피트산 속에 있는 이 인을 흡수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미네랄들도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피트산을 같이 먹으면 얘네가 결합해버리니까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아예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아연 많은 식품 하면 첫째로 꼽는 게 굴이잖아요. 동량 대비 아연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가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식품이 굴인데, 이 굴을 우리가 단독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굴만 먹으면 아연 흡수가 팍팍 돼가지고 이 혈장 아연 수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양의 검은 콩이랑 먹으면 흡수가 이 피크 칠 때 기준으로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피트산이 많은 옥수수랑 먹으면 이게 그냥 아예 아무것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트산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 중 둘째로, 이 미네랄을 훔쳐간다는 얘기만 좀 유명한 편인데 소화효소 작용에 저해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동물이 와서 내 자식 새끼인 씨앗을 홀라당 먹어버렸다고 그게 무슨 좋은 영양분만 되어버린다면 식물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특히나 씨앗에 온갖 방어 기제를 겹겹이 둘러놨고,
그중 아예 독립적으로 소화효소 저해제로 기능하는 다른 항영양소들도 있지만 피트산도 마찬가지로 비록 먹히긴 했지만 소화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물의 소화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피트산이 아밀라아제 작용을 막아서 탄수화물 소화를 못하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피트산이 당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를 치료하려면 애초에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씨앗기름도 끊고 영양분을 더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니 똑같이 탄수화물 먹어도 피트산을 같이 먹으면 소화효소를 억제해줘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니까 당뇨에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혈당을 잡기 위해 피트산을 더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안 돼요. 진짜 미친 건데 혈당 수치는 이러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네랄 결핍은 누가 책임져 주냐는 거죠. 아픈 사람들한테 특히요. 마치 분홍이 초록이나 아니면 시서스 가루 먹는 것처럼 지방 소화효소 저해제를 그렇게 먹고 지방 흡수 안 된다고 좋아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방 흡수 안 되겠죠.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같이 안 될 거고 미네랄 흡수도 같이 안 되겠죠. 그 다음 피트산의 악영향 셋째로 장누수 촉진이 있어요. 피트산은 단단히 결합해서 해로운 세균이나 각종 독소, 그리고 알러지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등이 우리 몸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최전선 방어막인 장내 치밀 결합부가 느슨해지고 열려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장누수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누수라는 말이 꽤 생소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병의 근원이 결국 장에서 시작한다는 게 꽤나 널리 알려진 이후 늦게나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우리 장이 줄줄 새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 피트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산이 가진 악영향을 미네랄 흡수 저해, 소화효소 작용 저해, 장누수 촉진까지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피트산을 과거보다 오늘날에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과거 가축사육과 관행농업에 관해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듯 식품 속 미네랄은 1930년대 이후 현대 관행농업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혔어요. 이게 지금 음식 속에 있는 미네랄 수치인데 그냥 아예 이제는 바닥을 기잖아요. 땅을 갈아엎고 화학비료를 퍼붓고 농약을 뿌려대다가 뭐 글라이포세이트, GMO까지 개발된 이후에는 우리가 과거처럼 식품에서 미네랄을 얻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이미 큰데 토양 미네랄을 경운을 필두로 해서 박살을 내놓고 식물이 거기서 잘 안 자라니까 밭이랑 논에다가 NPK 비료를 다른 미량 미네랄 없이 질소, 인, 칼륨 비료만을 막 퍼부어가지고 얘네들을 길러내니 식물의 피트산 함량이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대량의 인산질 비료가 씨앗에서는 다 피트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식품 속 미네랄 함량은 떨어졌는데 피트산의 양만 늘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씨앗 식품 속 각종 독성을 중화하고 해독하기 위해 굉장히 귀찮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조심스럽게 섭취했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몸에 좋다며 전처리 되지 않은 통밀빵, 현미 이런 통곡물에다가 옥수수, 콩, 견과류 등 씨앗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먹고 심지어는 오트브레인이나 밀기울 같이 겉껍질만을 따로 챙겨서 먹고 있으니 이 문제가 참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트산이 많은 식사를 지속을 하면 미네랄이 결핍되어서 몸이 미네랄 기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성인은 나름대로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 이 영향을 훨씬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뼈의 건강과 발달이 저하되고 당연히 키도 자기 풀 포텐셜만큼 자랄 수가 없고 턱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부정교합이란 덧니가 생기면 물론 이 치아도 뼈잖아요. 치아를 아무리 닦아도 충치가 심해지고 구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철결핍성 빈혈에 아연 부족으로 정신 발달도 저하될 수 있어요. 성인도 장기적으로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은 영국에서 보고된 조사인데 15살짜리 인도계 남자애가 구루병 진단을 받았고 피트산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피트산 양을 줄이게 했더니 회복됐음을 짚고 있어요. 또 성인과 아이들의 골연화증과 구루병은 영국에서 오로지 피트산이 높은 차파티 빵을 먹는 인도와 파키스탄계 이민자에만 국한된다고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트산, 이 피트산들이 결국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웨스턴 프레스 제너 홈페이지에 이 표를 비롯해서 피트산에 관해 전반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놓은 아티클이 있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예시 중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몇 개만 뽑아가지고 잘 보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적힌 숫자들이 지금 뭐 5360부터 448, 12에서 66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까 옥수수 또띠아 먹으니까 아연 흡수 하나도 안 된 거 기억하시죠? 여기 옥수수 또띠아 448mg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참깨. 참깨는 진짜 겉껍질을 벗겨도 피트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깨는 불용성이긴 해도 옥설산염도 진짜 정신 나가게 많은데, 이래서 저는 깨를 안 먹어요. 극소량만 먹어도 피트산이랑 옥설산염이 정말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각종 견과류도 만만치 않고요. 대두는 말할 것도 없죠. 대두는 피트산이 아예 없어도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은데 피트산도 많아요. 얘는 독소랑 독소는 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리나 옥수수, 뭐 땅콩, 귀리도 전부 많고, 밑에 밀이랑 쌀을 좀 보자면 보시다시피 통밀에 비해 백밀가루가 피트산 함량이 현저히 적고, 현미는 피트산 폭탄인데 백미는 아예 거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트산이 주로 이 씨앗의 겉껍질에 있어서 그런 건데요. 겉껍질은 피트산만 많은 것도 아니라 다른 독소도 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만이 아닌 다른 쌀 문화권, 중국, 일본, 동남아 전부 다 옛날에 전자동 도정기도 없는데 지금은 그냥 쌀 집어넣으면 알아서 도정돼가지고 사사사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도 없는데도 그 고생을 해서 현미를 백미로 깎아 먹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도리깨질로 겨우 분리하고 일일이 노동력으로 백미 도정 다 해야 됐을 때 사람들이 시간이랑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백미를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가지고 영양이 너무 과다해서 영양 많다는 통곡물 다 버려가면서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고생스러워도 백미를 만들어 먹어야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런 수고를 드린 거죠. 멍청해서가 아니라요. 이래서 곡물은 특히나 오늘날엔 애초에 있지도 않은 영양을 이 통곡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정해서 백미와 백밀가루로 먹는 게 건강이 더 나아요. 다만 통곡이 풍미가 더 좋은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 선조 인류가 통곡을 아예 안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피트산이 많은 다른 옥수수나 보리, 귀리를 아예 안 먹기는커녕 먹고도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을 겁줘가지고 피트산이 들어간 음식을 전부 끊길 종용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애초 피트산도 조금도 안 먹어야지 무조건 피해야지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통밀빵, 시리얼, 콘프라이트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콩자반, 현미밥, 이런 씨앗식품들 속에 흔하게 들어있는 피트산의 양이 정말 상당히 많으니까, 그리고 피트산이 해로운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분명히 조심하긴 해야 해요. 그러나 이 피트산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전처리 방법들을 활용해서 안전한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과 다른 몇몇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를 해줌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백미로 만들어 먹는 것부터가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전처리 방법 중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피트산이 씨앗들에 일이 많다고 해도 최대한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다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